안녕하세요. 국강의 고전문학 고려가요 세 번째 작품 청산별곡 시작합니다. 네, 이것도 긴 작품인데요. 한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는 작품이죠? 네, 본문 먼저 보겠습니다. 네, 청산별곡입니다. 사러리 사러리 랐다 청산에 사러리 랐다 머리랑 다리랑 먹고 청산에 사러리 랐다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 이 후렴구 다 아시죠? 울어라 울어라세요 자곤이러 울어라세요 널라와 시름한 나도 자곤이러 우니노라. 자, 각 연 읽으면서 해석하고 설명하겠습니다. 네, 본문 다 읽고 나서 해석하고 뭐 따로 또 하면 시간 오래 걸리니까요. 자, 각 연 밑에 얄리얄라성 얄라리 얄라라는 유명한 후렴구 다 붙어 있는 거 아시죠? 지금은 1연에만 써놨습니다. 네. 자, 1연부터 보겠습니다. 사러리 사러리 랐다. 사러리 사러리 랐다. 이렇게 3음보로 읽습니다. 3음보의 운율을 갖고 있습니다. 3음보 사러리 사러리 랐다. 332조 332조 음수율을 갖습니다. 3음보의 음보율과 332조 음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격이죠. 그렇죠. 운율은 332조 음수율과 3음보, 그 다음에 후렴구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사러리 사러리 랐다 청산에 사러리 랐다. A, B, A 구조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네요. 자, 운율은요. A, B, A 이렇게 세 가지 후렴구까지 총 4가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살고 싶구나 살고 싶구나 혹은 살 것이다 살 것이다. 어디? 청산이라는 공간 어느 공간입니까? 네, 이상향이라고도 하지만 그렇죠. 이상향이라고 보기에는 머루랑 달에 먹어야 될 것들이 머루, 달에 머루라는 거 포도보다 훨씬 더 조그만, 굉장히 조그만 까만색 알갱이 열매입니다. 달에는요, 참다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키위보다 훨씬 키위인데요. 뭐 골드 키위 뭐 이런 거 보셨죠? 그런 거보다 훨씬 조그만 작은 열매입니다. 네, 굉장히 적은 양의 음식이죠. 이것만 먹고 산다는 것, 이거는 결국 머루 달에는요 최소한의 식량입니다. 최소한의 먹거리. 그러니까 최소한의 식량만 있더라도 난 청산 가서 살고 싶어. 그러니까 야, 죽지만 않는다면 난 청산에 가서 살고 싶어. 그러니까 결국 이상향이라기보다는 도피처. 나는 청산에 도망가고 싶어. 여기 너무 살기 싫어. 여기가 어디입니까? 청산과 반대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속세입니다. 속세. 일반 사람들이 사는 곳 속세. 속세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해서 첫연 청산에 대한 동경 바란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2연 보겠습니다. 울어라 울어라세요 자곤이러 울어라세요. 새한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새 울어라 울어라세요. 자고 일어나서 울어라세요. 새한테 말을 걸니까 의인법이죠. 의인법. 그런데 자고 일어나서 울라고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감정 이입도 하고 있네요. 두 가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쵸? 너보다 시름 한 많은, 그쵸? 하다가 많다잖아요. 그쵸? 나도 자고 일어나 우니노라. 자고 일어나서 울 거니까 너도 자고 일어나서 울어. 그런데 왜 울어? 시름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시름, 걱정, 근심이 많으니까 인생이 참 힘드니까 자고 일어나서 울 거야. 그래서 난 청산에 가고 싶어. 뭐 이런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삶의 비애,
비에 슬프다 뭐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슬퍼. 그러니까 울어. 새야 너도 슬프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울 테니까 너도 자고 일어나서 울. 일단 좀 자자. 뭐 이런 얘기죠. 자, 가던 새 본다. 사면입니다.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이 가던 새가요. 그쵸?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 아래는요. 흘러가는 물이고요. 가던 새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갈던 사례는요. 밭입니다. 밭. 갈던 밭 혹은 날아가는 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아래로 날아가는 새. 물 아래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속새입니다. 속새. 속새 쪽으로 날아가는 새. 그러니까 이거는 속새에 대한 미련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갈던 사례? 이것도 역시 속세에 대한 미련이라고 동일하게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속세에 대한 미련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갈던 사례, 갈던 밭. 그런데 갈던 사례라고 한다면, 특히 갈던 사례라고 해석을 한다면 이 화자가 누굽니까? 자기 땅을 빼앗긴 유랑민으로 떨어진 유랑민이 된 농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농민이었는데 원래는 자기가 자영농이었는데 소작농이 되고 소작농이었는데 유랑민이 되어버린 땅을 빼앗긴 그런 농민들입니다. 땅을 뺏긴 사람. 빼앗긴 농민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땅을 빼앗긴 농민들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익 묻은 장글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끼 묻은 쟁기. 쟁기를 오랫동안 안 쓰니까 이끼가 묻겠죠.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를 본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끼 묻은 녹슨 병장기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끼 묻은 병장기. 이거는 이제 몽골과의 싸움에서 패한 패전병이라고 보는 관점이고요. 혹은 이끼 묻은 은장도라고 한 사람은 이제 실현당한 사람으로 해석했을 때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속세에 대한 미련인 거죠. 속세에 대한 미련이 남았습니다. 역시 후렴구 얄리얄리얄라성 얄라리얄라 있고요. 1인공 저인공하여 낮이란 지냈었는데요. 낮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냈습니다. 낮. 근데 올 사람도 가리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또 어떻게 지내? 밤은 또 어찌하랴? 어찌하겠는가? 어찌하리라? 에는 항상 무슨 감정이 있습니까? 이런 태도는 어떤 태도? 체념이 있습니다. 체념이 항상 어찌하리라 체념이 항상 있습니다. 밤은 어찌할 수 없다. 내가 밤은 어찌할 수 없다라는 체념. 그쵸? 고독, 외로움 속에서의 체념이 나타난다. 외로움 속에서의 체념이 나타난다. 낮과 밤은 대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디다 던지던 돌코. 돌인가? 돌. 세모. 안 좋은 거죠. 그쵸? 어디다 던지던 돌인가? 누구를 맞히려던 돌인가?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맞아서 운이 놀아. 어디서부터 날라온 돌인지, 누구를 맞히려던 돌인지 원인이나 그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근원을 모르는 뭐예요? 돌은 고통이죠. 그럼 어떤 고통입니까?
그런 고통은 무슨 고통입니까? 운명론적. 운명론적 고통인 거죠. 이 돌은 운명론적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우는 거죠. 운명론적 고통으로 인한 비애가 나타납니다. 비애. 슬픔이죠. 그쵸? 그 다음에 살얼이 났다. 바다에 살얼이 났다. 바다. 이런과 똑같은 구조죠. 바다에 살고 싶답니다. 그럼 바다는 어떤 공간입니까? 정산과 똑같은 공간이죠. 그렇죠. 나마자기, 나문제라는 해초입니다. 구조개, 굴과 조개입니다. 이것도 역시 머리 다래와 같이 최소한의 식량입니다. 머리 다래와 같은 최소한의 식량이고요. 바다에 살고 싶구나. 바다에 대한 동경. 그 다음에 가다가 듣노라. 애정지, 외딴복입니다. 외딴부엌에 가다가 듣노라. 사삼이 짐대에 올라 해금을 혁언을 듣노라. 사삼이 짐대에 올라 해금을 혁언을 듣노라. 자, 이게 맨 처음에 뭐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 켜는 소리를 듣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만큼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적 같은 일을 소망하는 거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사슴분장한 뭐예요? 광대들. 사슴분장한 광대들의 공연 소리를 듣는 거죠. 즉 뭐예요? 지금 마당에서는 혹은 저기 장터에서는 사슴분장한 장대들의 공연 축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외딴복에 가서 혼자 일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면서 그걸 듣는 거야. 그럼 나는 뭐야? 뭐 어디에 미련이 있어? 그 속세에 대한 미련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적 같은 일을 소망하는 거나 이런 공연 소리를 듣는 거나 결국은 다 뭐다? 속세에 대한 미련이다. 사슴이 짐대에 올라 해금을 혁언을 듣노라. 뭐 이거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속세에 대한 미련이 있는. 그렇죠. 나는 외딴복에 가서 일해야 되는데,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다 놀고 있는데 슬픈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결하냐? 가다가 배부른 독에 설진 강수를 빚어라. 독한 술을 빚는구나. 설진 강수, 독한 술을 빚어라. 조롱꽃 누룩 이 술을 빚을 때 발효시킬 때 누룩을 쓰죠. 그 누룩이 조롱박꽃처럼 이렇게 볼록볼록하면서 튀어서 이렇게 발효가 되는 모습이 조롱박꽃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냄새는 이렇게 매콤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워 잡사오니 여기 내 어찌하리 있고 아까 뭐라고 했어? 어찌하리라 하면 뭐라고요? 결국 체념이죠. 체념. 내 삶은 힘들어. 속세에 미련이 남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술 한잔 하면서 그냥 잊어버리겠다. 그렇죠? 태도. 술 한잔으로 인한 체념. 그렇죠? 체념. 그렇죠? 체념이 나타난다는 거죠. 술을 통한 고통의 해소, 체념. 이런 작품이 청산별곡입니다. 네,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려가요고요. 성격 현실도피적입니다. 애상적이고 낙천적입니다. 슬픈 상황인데요. 되게 낙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주제는요. 삶의 고뇌와 비애에 벗어나고 싶은 욕구. 삶의 고뇌와 비애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렇죠?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자, 표현 볼게요. AA, BA 구조. 사러리, 사러리였다. 청산에 사러리였다. 또 뭐 있습니까? 창내고자, 창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내고자. 가실이 있고, 버리고 가실이 있고. 그쵸? 또 뭐 있습니까? 링딩동, 딩딩동. 리기리기리기, 딩딩동.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쵸? 운율을 형성합니다. 자, 의인법 아까 새 있었죠? 감정이입 새입니다. 몇 연이에요? 2연이죠. 반복을 통한 강조. 가던새 본다. 물 아래 가던새 본다. 이런 식으로요. 자, 후렴구. 얄리얄리얄라성 얄라리얄라. 노래의 흥을 돋아주죠. 리얼 이응을 반복함으로써 리듬감을 형성합니다. 구조적 통일성과 안정감을 부여합니다. 내용과 상반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청산별곡만의 그 후렴구의 기능입니다. 고려인들의 낙천성이 드러납니다. 왜 그런 노래들 있잖아요. 내용은 슬펐어요. 이별했어요. 그런데 리듬은 되게 발랄하죠. 그런 작품입니다. 자, 화자는요. 이 작품의 화자는요. 고뇌하는 지식인. 왜 지식인이라고 보냐면요. 이 작품이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체계적이에요. 그래서 이거 똑똑한 사람 아니면 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혹은 삶의 터전을 잃은 유랑민. 아까 보셨죠? 물 아래 가던 새가 밭을 갈던 밭이고, 그렇죠? 익 묻은 장기, 이끼 묻은 쟁기고, 뭐 이런 걸 보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유랑민이다. 혹은 실현당한 사람이다. 그렇죠? 그래서 익 묻은 쟁기가 이끼 묻은 은장도다. 그리고 밤은 어떻게 혼자 살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 또 그럴 것을 통해서 실현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작품이 대칭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1연, 2연, 3연, 4연이요. 보면 청산, 비애, 속셈1연, 체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6연은 바다, 5연 비애, 7연 속셈1연, 7연 체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연하고 6연하고 자리가 바뀌긴 했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5연하고 6연하고 자리가 바뀌었습니까? 역시 구전문학, 구비문학의 특징입니다. 5연하고 6연하고만 자리만 바꾸면 대칭적인 이렇게죠. 대칭적인 모습,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이 되게 체계적이고 잘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가요 중에서 꽤 괜찮게 문학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조금 길었습니다. 청산별곡 그러나 중요한 작품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내신 시험이나 수능 시험이나 또 공무원 시험 여러 시험에 자주 나오는 작품이니 확인 잘 하시고요. 여러 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1일 1곡강 합시다. 화이팅!